네, 2008학년도 문제입니다. 정자기 파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에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도선 XY가 가늘고 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아시다시피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요 공식을 쓰라는 것 같아요. 자, 이때 X에 흐르는 전류는 플러스 X 방향이다. 점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점 P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Y가 만들어주는 자기장하고 X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죠. 자, 지금 이제 X에서는 이제 이렇게 전류가 I가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Y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P라고 하는 요점에서 자기장이 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X가 여기 만들어준 자기장은 오른 나사 법칙, 암페어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 뭐 이렇게 만들어지죠. 나오는 자기장이네요. 근데 요 자기장이 상쇄가 되려면 Y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면 되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려면 전류가 위로 흘러야겠네요. 위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Y에 흐르는 이 전류를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 전류의 세기를 2배로 했을 때 그때 이제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또 다시 찾아봐라.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 X 도선이 각 영역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 네 군데에 만드는 자기장을 찾고 그 다음에 Y가 만드는 자기장을 다시 찾은 다음에 알짜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자, X가 만드는 자기장은 요 위쪽에서는 전부 다 나오고요. 요 아래쪽은 전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위에서는 나오고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Y가 만드는 자기장은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쪽으로 들어가죠. 뒤에서는 나옵니다. 여기서는 들어가죠. 근데 이제 전류가 2배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위치에 같은 거리에 대해서는 자기장이 이제 조금씩 더 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이제 절대 자기장이 0이 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여기 3, 4분면하고 1, 4분면은 이제 절대 알짜 자기장이 0이 될 수 없고 2, 4분면 아니면 4, 4분면 두 군데 중에 하나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에는 비례합니다. 그러면은 이 Y에 흐르는 전류가 X에 흐르는 전류보다 2배 더 크기 때문에 그럼 알짜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은 요 Y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전류가 2배인 만큼 이 거리도 2배인 지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쪽 2, 4분면이라면 X 쪽에는 좀 가깝고 Y 쪽에는 좀 먼 지점. 그래서 뭐 한 요 정도 위치.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X에는 가깝고 Y에는 멀어야 되니까 한 요 정도 위치가 이제 알짜 자기장이 이제 0이 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거리가 1, 요 거리가 2. 그 다음에 요 거리가 1, 요 거리가 2. 요런 지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족하는 지점은 지금 D 하나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그림 다시 보시면 요걸 만족을 하려면 D 하나가 가능하겠네요. 잠깐만 줌을 좀 당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족하는 거는 D 4번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코일,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자기력에 대한 실험이다. 네. 자기력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식이 BIL이라고 하지요. B의 B라고, I 전류에도 B라고, L 길이에도 B라고,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고 코일의 운동을 관찰한다. 지금 얘가 어디로 힘을 받느냐는 거를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죠? 지금 전류가 집게 A에서 나오죠? 집게 A에서 나와서, 네, 이렇게 전류가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N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이 있고, 그러면은, 말굽 코일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여기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은, 어, 자, 여기 이제 플러스에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철봉처럼 생기는데 여기 말굽 자석이 있고 전류가 이렇게 이제 공급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전류가 나와서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굽 자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쪽이 플러스 N극이고 아래쪽이 S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류 자체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흐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장은 이제 N극에서 S극 쪽으로. 그러면 이제 오른손 펴서 자기력 방향을 찾을 때 일단은 N에서 S극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된다는 거 찾고 그 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왼쪽으로 흐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말굽 자석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쭉 나오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코일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이 과정 나하고 반대인 걸 한번 찾아봐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다부터 한번 봅시다. N과 S극의 위치를 서로 바꾸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력 방향도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가 이제 다가 답이죠. 다가 답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게 AP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 예, 이 말은 이제 전류 방향을 반대로 바꾼다는 건데 당연히 전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도 네, 자기력 방향은 반대로 바뀝니다. 답은 4번이고요. 가변 저항기의 저항값을 변화시키면 전류의 세기가 바뀌는 거지 그 자기력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F는 B, I, L 요 공식에서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 요게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던 전하량 Q인 입자가 자기장 영역을 벗어난 후 자, 일단은 등속 직선 운동하였다라는 말은 역학으로 따지면 힘의 평형 상태입니다. 자, 힘의 평형 상태가 되려면 아무래도 이 물체가 받는 이 아래쪽 중력 mg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력하고 쌤쌤이 돼야겠죠. 자기력은 뭐 당연히 위쪽으로 작용해야겠죠. 이건 뭐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력은 당연히 위쪽이어야 되고 네. 자, 그 상태에서 얘가 자기장 영역을 벗어나서 포물선 운동을 했습니다. 이건 수평투사죠. 그림상 수평투사에서 수평 도달거리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다 할 줄 알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질량 M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뭐 질량 M을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찾습니다. 네, 뭐 질량 M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는 그냥 등속 직선 운동했다 식 하나 세우시고 포물선 운동했다 식 하나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연립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입자는 아래쪽으로 mg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은 이제 bqv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 수식에서 v는 이제 bq분의 mv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요 h라는 높이에서부터 수평 투사를 해서 요게 l만큼 날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l은 네, 뭐야 수평 이건 mg인데 네, 수평 속력 bq분의 mv 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하할 때 걸린 시간은 아시다시피 루트 g분의 2h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mg인데 그럼 이제 bq분의 m은 그대로 쓰시고요. bq분의 m은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g하고 여기 g하고 곱해주면은 루트 2gh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l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게 질량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질량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은 질량은 요거 이제 넘겨주면은 루트 2gh분의 bql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인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질량을 생뚱맞게 묻는다든가 이랬을 때 보통 학생들이 당황을 하기 마련인데 당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속 직선 운동했구나 그럼 식 하나 세우시고 포무선 했구나 식 하나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연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전자기 유도 문제네요. 네, 그림과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저항 R이 연결된 사각형 도선이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다. 그림 나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R에 유도되는 전류, R에 유도되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류의 방향은 ARB를 양으로 한다. 네. 자, 이때 유도되는 전류를 이용해서 이제 거꾸로 이 자기장의 변화를 한번 추론해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어렵죠. 보통 문제가 나오면 자기장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 그래프를 이제 찾아라 이런 식인데 이 문제는 거꾸로 줬습니다. 거꾸로 줬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자기 유도의 대원칙은 뭐냐면 이 그림에서 외부 자기장이 증가하면 ARB 사이에서는 그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외부 자기장이 감소하면은 ARB는 그 외부 자기장을 보강 간섭시켜주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을 유도하죠. 네, 그게 핵심인데 그거 이용해서 한번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번에서 지금 이제 도선이 이제 요렇게 A, R, B 이렇게 있고 자기장이 이제 요렇게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전류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도 전류 그래프가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플러스 값을 가졌다가 나중에 이제 0의 값을 갖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플러스 값의 유도 전류는 전류 자체가 ARB 이쪽으로 흐르는 유도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유도 전류면 유도 자기장은 암페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돌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자기장하고 그 다음에 그 외부 자기장이 증가하면 이 유도 자기장은 이 외부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데 지금 딱 반대 방향으로 지금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가 됐죠. 그 말은 즉슨 이 외부 자기장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 그래프는 처음에 이제 요 어떤 특정 값에서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전자기 유도가 여기서는 안 일어났죠. 안 일어났다는 것은 외부 자기장이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전자기 유도에서 이 유도 기전력 입실론이라고 부르는데, 유도 기전력은 델타 파이 오버 델타 t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때 파이는 아시다시피 BA로 표현을 하죠. 그럼 이건 사실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 미분 기호이기 때문에 B 한번 미분해주고 A 한번 미분해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B 오버 델타 T A 더하기 델타 A 오버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자기장의 변화고 이거는 이제 면적의 변화인데, 지금 뭐 이 면적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0으로 날려버립니다. 남는 건 이제 이것만 남죠. 여기서 이게 뭐냐? 이거는 BT 그래프에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기전력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전력 자체는 옴의 법칙에 의해서 V 콜 IR 이게 성립하죠. 그럼 지금 보시면 전류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하다는 것은 기전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유도 기전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B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는 몇 참수냐? 1참수죠. 그래서 이게 직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이게 곡선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도 일정하고 얘가 일정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일정하고, 그래서 이제 1참수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혹여 만약에 이게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요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전류가 이거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전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점점 커진 거는 몇 참수예요? 2참수죠. 그럼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2참수처럼. 그래서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 두셔야지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번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회로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R인 저항, 전기용량이 C인 축전기, 자체 유도 계수가 L인 코일, 스위치, 교류 전원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전원의 정도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A에 연결했을 때 코일의 소비 전력은 0이다. 원래 코일은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B 연결했을 때 축전기 양단에 걸린 전압과 전류는 위상이 같다. 축전기도 이건 뭐 스위치 A, B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always 어떤 경우 예외도 없이 전압하고 전류는 위상이 90도 차이가 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압이 0일 때 전류는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압이 최대가 되면 전류는 0이 되고, 뭐 그렇게 90도 정도 위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A에 연결했을 때의 전류와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같으냐라고 물었는데, 전류는 이제 옴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분의 뭐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면 이제 그것분의 뭐 해서 그것하고 뭐를 좀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쓰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A, 스위치 B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전원은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랑 B에 연결했을 때랑 어딘가에 전류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전류다라고 하면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분의 입실론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총전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총저항 들어가고 여기서는 총전압이 들어가면 돼요. 총전압은 기전력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입실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총저항을 찾으셔야 되는데 교류에서 총저항은 우리가 보통 Z 임피던스라고 하죠. 임피던스.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는 공식이 뭐냐? 임피던스는 기본 공식이 R 제곱 더하기 XL-X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스위치를 A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B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Z 값이 조금 다르죠. 자, A에 연결을 하면은 저항하고 코일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때 Z는 R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B에 연결을 하면은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은 네, 저항에다가 축전기만 있으니까 R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전류를 비교하려면은 Z를 알아야 되고 Z를 알려면은 XL과 XC를 계산을 각각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XL하고 XC를 옆에다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L부터 한번 해봅시다. XL은 오메가 L이라고 하기도 하고 2파이 FL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2파이 F L.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2파이 쓰시고요. L은 얼마였냐면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L은 L입니다. 그럼 2파이 떨어지고 요거 계산하시면은 루트 C분의 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XC는 이제 오메가 C분의 1 또는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파이 쓰시고 그 다음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쓰시고 그 다음에 C 쓰시고 그럼 2파이 떨어지니까 얘는 루트 계산하시면은 L분의 C 그 다음에 다시 접어 올리면 루트 C분의 L 이렇게 되죠. 네, 화면에 글씨는 잘 보이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XL하고 XC를 구해봤는데요. 이게 XL하고 XC가 값이 같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 값이 얘네들이 같으니까 Z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Z가 같으면 전류가 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디귿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전류의 시로값하고 B에 연결했을 때 전류는 값이 같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최종 정답은 3번. 자, 오랜만에 전자기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철수, 진공 중에서 A 영역의 전자기파 속력은 가시광선보다 작다. 진공 중에서는 이제 뭐 가시광선이든 자외선이든 다 속력은 같아요. 영이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하면서 전파돼. 뭐 이건 뭐 원래 그 전자기파의 성질이고. 민수, 자외선은 B에 속한다. 네, 지금 가시광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B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화면을 잘 보시면은 그 가시광선보다 B 쪽이 조금 더 진동수가 크죠. 네,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큰 게 UV죠. 자외선이죠. 그죠? 그래서 민수는 맞아요. 그래서 민수 0이가 답을 맞게 했네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자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XY 평면에서 용수철을 진동시켜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발생시킬 때 용수철에 있는 한 점의 X축 방향의 변이, Y축 방향의 변이를 시간 t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X축으로는 진동하고 Y축으로는 진동 안 하죠. 요거는 이제 종파죠. 종파. 원래 횡패가 되면은 Y축으로만 진동을 해야 되는데 Y축 진동은 전혀 없어요. 이건 종파입니다. 자, 파장은 0.2다. 기억, 파동의 종류는 횡파이다. 네,
아니고요. 디귿 진동수는 2.5Hz다.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죠. 뭐 당연히 생각나야 되고요. 지금 근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그래프에서 0.4초가 주기죠. 그래서 0.4초가 주기니까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 0.4분의 1이죠. 0.4분의 1이면은 0.4분의 1이면은 10분의 4분의 1 돌려 올리면 4분의 10 4분의 10은 2.5. 니은 맞네요. 그죠? 네, 뭐 암산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이제 1번 아니면 5번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속력은 얼마예요? 속력은 다 아시다시피 V는 F 람다 공식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F가 지금 2.5Hz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파장은 0.2니까 네, 두 개를 곱하면은 네, 얼마인가요? 0.5가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0.5m/s.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만 맞는 걸로. 네.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파장과 진폭이 같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의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때 두 파동이 만나기 전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와 Q의 속력은 1m/s로 같다. 자, 이 순간으로부터 3초가 지났을 때 두 파동이 만나서 부분적으로 중첩된 모습을 한번 찾아봐라. 자, 속력이 1m/s니까요. PQ를 각각 1m/s씩 앞으로 이제 전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P를 보시면은 P 맨 앞에 위치가 4m 지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속력이 1m/s고 3초가 지나면 그 부분이 7지점까지 오겠죠. 7m인 지점까지 올 거예요. 그죠? 왜냐면 세 칸을 옮겨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Q도 마찬가지예요. Q도 맨 앞부분이 6이었는데 요게 이제 한 칸씩 가서 3초가 지나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3까지 갈 겁니다. 3까지. 그래서 이제 네, 그 모습을 이제 대충 맞춰서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3하고 7에서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3하고 그다음에 7에서만 간섭을 일으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대충 그림 그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게 이제 그래프가 3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연습장에 직접 한번 그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네요. 그러면 한 문제만 조금 더 해봅시다. 자, 그림은 단색광 ABC가 공기에서 유리로 입사되어 전피를 향해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공기에서 유리로 입사하는 AB 경로 사이의 각은 세타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할 때 굴절율은 A가 B보다 크다. 자, 누가 굴절이 많이 됐냐 이게 중요한데 요거 굴절 많이 된 거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B가 그냥 쫙 그 굴절 안 하고 갔을 때 요 직선을 하나 그어 보세요. 요거를 이제 원 경로라 그러고 그다음에 A도 마찬가지 굴절 안 됐을 때 그냥 쫙 직진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그어보세요. 얘도 원경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둘 다 지금 P 쪽으로 향했죠. 그러면 원경로에서 누가 많이 벗어났냐를 이제 따지시면 돼요. A가 많이 원경로에서 벗어났죠. 그럼 A가 굴절이 많이 된 거고 A가 단파장이에요. 또는 이제 굴절률이 큰 놈이에요. A가. 그래서 A가 이제 단파장, 보라색 계열, 가시광선 중에서 보라색 계열. 그 다음에 굴절률이 제일 큰 놈이죠. 그래서 굴절이 A가 제일 많이 됐으니까 굴절률은 A가 더 크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굴절률이 크면 굴절이 많이 되는 걸 뜻하니까요. 그래서 굴절이 많이 된 A가 굴절률이 더 크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공기에서 속력은 유리에서 속력과 같다. 아니죠. 유리로 들어가면 무조건 느려집니다. 그죠? 네, 틀렸고. 그 다음에 P에서 공기로 나오는 A, B 사이의 경로 사이의 각은 세타이다. 이거는 이제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것만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막 그 투과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유리판이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어떤 빛이 60도로 돌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도로 굴절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다시 나갈 때는 몇 도로 나가냐면 지금 요게 30도면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 억각이니까 요게 또 30도가 되죠. 그러면 60으로 돌아서 30으로 나가면 30으로 들어오면
몇 도로 나가느냐? 예, 똑같이 60으로 나가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60으로 들어와서 자 보세요. 자 요게 이제 공기고 이게 물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60으로 들어와서 30으로 예, 굴절됐다고 합시다. 그럼 거꾸로 물에서 공기 쪽으로 30도로 쏘면 어떻게 되냐? 예,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나가요. 그래서 60으로 돌아서 30으로 굴절되면 반대로 30으로 가면 60으로 다시 나간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를 이제 역진의 원리다 라고 합니다. 역진의 원리. 거꾸로 간다 이런 뜻인데 얘도 마찬가지고요. 60으로 와서 30으로 꺾였으면 30으로 가면 당연히 60으로 꺾여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처음에 입사됐을 때 60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나갈 때 60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빛하고 2빛은요. 최초 입사광하고 최종 굴절광은 예,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방막투어에서는 얘가 평행하게 다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왔던 경로보다는 살짝 옆으로 이탈되는 그 정도의 특성만 있어요. 자, 그것만 알면은 이제 이 문제는 뭐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방막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P를 거쳤고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제 P 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예,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A, B 사이의 각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답을 골라보면은 기억이 맞고 디귿이 맞고 답은 4번인 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